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좀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 좀 이슈 플레이가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만기 때까지는 연장선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슈 플레이 장세 지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주도하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게 있는지 체크 포인트로 압축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시장은 낙폭주들하고 이제 주도주들하고 뭐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IT 반도체에서 좀 대들보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가 뭐 어느덧 74,500원입니다. 74,500원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좀 하는데, 74,500원이 어떤 가격인지를 우리가 좀 알면 이제 시장에 대한 이 전략을 좀 세우는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4,500원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받았던 최고 수준의 밸류입니다. 2017년도, 18년도 때 삼성전자가 58조 영업이익을 벌었을 때 가장 높은 이익을 좀 창출했을 때 받았던 이제 밸류라고 보면 되겠죠. 그 자리를 넘어선 거거든요. 2017년도, 18년도 때보다 이익은 적지만 넘어섰다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때보다 실적은 2017년도, 18년도에 비해서 실적은 부족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거 자체를 이제 이 반도체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떤 서버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어떤 파운드리 쪽에 대한 매출 증가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경기 민감주이지만 소비재 성격이 조금 더 가까운,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로서 우리가 시크릿컬 업종으로 대변되는 이 반도체가 점점 서버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이런 걸 좀 경기에 영향을 적게 받거든요. 이건 이제 주문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크릿컬 쪽보다는 이제 소비재 성격에 좀 가까운 거죠. 약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할 수 있고 꾸준히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 만한 상황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멀티플이 저는 가능한 거다. 여기에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인텔 이 CPU를 무려 외주 준다라는 요 이슈가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이슈라고 좀 보거든요. 그죠? 그만큼 좀 인텔이 많이 급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파운드리 쪽에 관련된 삼성전자 이 부분이 더 크게 좀 부각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삼성전자와 같이 이제 SK 하이닉스도 연일좀 고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못 보던 숫자를 좀 보고 있습니다. 3,000이라는 지수를 좀 넘어서면서 거의 뭐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IT 반도체 쪽에서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반도체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저는 디스플레이도 건진다라 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OLED 쪽으로도 확산될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 가운데서 반도체 같이 또는 이제 폴더블 폰처럼 이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업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좀 비효율적으로 생산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축소해서 좀 자회사들한테 좀 맡기는 형태로 좀 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SDC의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 수 있었던 UTG 자체 포기 아니겠습니까? 철수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하다 보니까 이 SDC의 공장 가동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만한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니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IT 반대추로만 대변됐었던 것이 이제 이것이 OLED도 건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OLED로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게 이제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이제 덕산 네오릭스, 이게 하나둘씩 지금 다 저점에서 좀 돌아서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건 좀 구조를 건드렸기 때문에 추세를 만드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MLCC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기가 연일 신고가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의 주사업은 이제 MLCC도 있고 RFPCB 쪽도 있는데, 요거에 대한 좀 사업을 좀 철수한다는 내용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럼 요거에 대한 좀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게 BH 정도 됩니다. 그래서 BH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반등 구간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OLED 관련된 게
과거에는 좀 스마트폰처럼 좀 작은 사이즈? 이런 사이즈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죠? 이제 중소형에서 이제 중형, 이렇게 대형으로. 그리고 이제 대형 OLED TV도 과거에는 55인치나 뭐 66인치, 70인치 완전 초대형으로만 갔었는데, 이제 40인치 때도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조금 더 다가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주식들도 터닝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반도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렸었을 때는 뭐 SK 머티리얼 이 주식은 참 잘 갔는데요. 그다음 머티리얼즈나 그다음 뭐 KC가 많이 추천드렸었고, 그다음에 그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머티리얼즈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연일 좀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보유자의 영역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면 신규 공략자의 입장에서는 좀 OLED를 좀 공략하는 것이 이번 구간에서는 좀 밸류 부담이 없이 좀 수월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좀 구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IT 반도체 쪽에 관련된 이야기만 먼저 좀 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든지 5G 쪽도 늘상 강조해 주셨잖아요. 오늘 장에서도 워낙에 말씀해 주신 이 이슈 플레이라는 한 단어처럼 이 5G나 이 제약바이오,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투자해야 될까요? 지금 5G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주파수 2차 경쟁 규모가 좀 단위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건 그거 같아요. 지금 KMW도 보면 제가 81,000원대에서 이제 82,000원대에 안착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한 달 전으로 가면 11월 달 제가 이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72,000원, 3,000원을 기준을 좀 제시해드렸었죠. 그래서 72,000~73,000원대가 이제 첫 번째 걸리는 자리고, 요게 제압되게 되면 이제 미리 선침을 들어가서 그 다음 레벨업 되는 자리 81,000원에서 이제 82,000원 요 쌍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72,000~73,000원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게 한 번에 가기보다는 한 일주일 동안 매물 싸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지연되고 연기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핫한 주식, 테마 주식들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좀 화끈한 걸 원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매물 잘 착실하게 해서 언더 72,000~73,000원에 거래됐었던 KMW가 그 다음 레벨업이 이제 81,000원대에서 82,000원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착된다는 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뭐 81,000원에서 82,000원 안착돼서 좋은 건가요? 이게 아니라 이제 호재가 반영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번 구간에 입찰 관련된 규모에 대해서 이 사이즈가 나와야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멀티플을 재산정을 하겠죠. 기관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자리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81,000원대 2,000원에 대한 이 안착 싸움이 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KMW 기준으로 계속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주파수 경매 요거하고 이제 12월 달에서 1월 달 비중 확대 전략 제시해드렸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저는 기대 수익률이 이쪽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5G와 같이 이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JP모건 컨퍼런스 콜, 이게 지금 아주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한미 약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얘네들이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 베터 기업인데,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주가가 전혀 반응을 안 하다가 이 시세가 반응한 거는 녹십자, 그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삼바 너희들만 위탁하냐, 우리도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요 백신 우리도 생산할 수 있다. 이 평택 공장이 부각받으면서 이 시세가 터진 거고, 그리고 모더나와 관련된 부분이 녹십자 쪽으로 기울었었다가 또 다시 한미약품 가능성 부각되면서 다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부각받고 있죠. 근데 잘 보면 한미약품, 그 다음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유한양행. 과거에 유한양행 이런 흐름이 안 나왔어요. 근데 12월 달부터 이제 고개를 많이 좀 들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기업들 한번 잘 보세요. 삼바 같은 경우는 좀 미리 터졌죠. 그리고, 셀트리온 기업.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대형주급들은 지금 다 돌아서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그 제약사들 가운데서 그동안 좀 무거웠었던 대한민국을 좀 대표했던 이 바이오 제약 섹터들이 이게 코로나 이슈든 코로나 치료제든 백신이든 아니면 개별 파이프라인이든 이건 다 건들고 있더라. 종건당 같은 경우도 지금 건들면서 지금 시세가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오 제약 산업 자체에 대해서 좀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인정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대표주급 중심으로 하나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타 관련된 업체와 그다음에 이제 시밀러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계속 좀 중심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뭐 그 중에서 특별히 강조해 주시고 싶은 종목 있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하나모티리얼즈 이야기해드렸었죠. 그죠? 하나모티리얼즈 이야기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덕산네오룩스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덕산네오룩스 같은 기업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전방 업체들이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느냐, 그게 이제 일회성이냐, 아니면 지속성을 가지느냐, 이걸 보거든요. 근데 이건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에만 들어갔던 작은 이 OLED가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차량용으로 이제 점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OLED 사이클도 우리가 좀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